나가셨네. 휴대폰 비대요. 안 뜨는데 여기에는? 저는 또 휴대폰 비대요. 됐구나.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볼게요. 지금 해서 또다시 버퍼가 생기면 집으로 가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불편할까봐 화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를 그 라인을 잘 보이게 하려고 고화질로 설정을 해서 방송을 켜봤는데 화질 때문에 그런가 봐요. 화질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지금 그 채팅창 못 본다고 얘기해주고, 됐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라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민물 낚시 방송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그 BJ명은 SH 광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SH는 제 이름의 약자고요. 광천이라는 그런 닉네임은 제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 소도시가 조선김하고 새우젓이 유명한 곳이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애양심을 가지고 방송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닉네임을 광천으로 정해서 지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저를 나름대로 조금 더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지금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저녁 시간에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을 켰고요. 그리고 이 소통 채팅창을 안 보니까 말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까 하다가 나름대로 그 전 세계인이 다 본다면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채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앞에 잠깐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그 민물 민따낚시, 민물 대낚시라고 그러죠. 대낚시를 통해서 대상어종이 보통 이제 붕어를 정하고 뭐 노지던 유료터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수로도 마찬가지고요. 강계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낚시를 하는데요. 낚시를 할 때마다 지금 오늘이 4월 25일인가? 오늘이? 4월 25일 여보. 네. 오늘이 2017년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이고 봄이 언제 온지도 모르게 굉장히 한 대낮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많이 심하고 또 환절기라면 환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 그와 반대로 저 같은 낚시인들에게는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계절입니다. 물낚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산란이 1차, 2차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먼 거리 마다 안 하고 고기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출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자리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두고 채비를 투척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민물 붕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채비는 이렇게 원봉돌에 이렇게 바늘이 하나 달린 이런 채비라 칭하겠습니다. 이 채비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봉돌이 이렇게 바닥에 닿아야만 됩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운용을 하는데요.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자꾸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 수일 동안 그런 일선에서 노력을 하시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도착을 하셔서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채비를 투척을 했는데 물 안에 있는 바닥 상황이 이런 어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겠죠. 청태나
아니면은 녹조, 그러니까 녹조 현상에 이어지는 청태라든지 그리고 바닥의 감탕 그리고 바닥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침전물이 요 바늘 끝에 계속 걸려 나온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을 역으로 짚어보면 채비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바늘에 미끼가 달려있는 이 바늘 자체가 바닥에 함물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물 밖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에게는 물속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바닥 상황까지 다 알고 자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낚시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맞춰서 채비 변화를 주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채비는 누구나 조사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한 번쯤은 다 시도해 보셨을 채비인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원줄이 여기 달려있다는 가정하에 목줄 길게 해서 원줄에 이렇게 부착을 시키는 가지바늘 채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줄에다가 이런 스토퍼를 미리 이제 그 채비를 매실 때 미리 스토퍼를 넣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사님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비를 하세요. 그 가지 바늘을 이렇게 올리겠죠.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채비를 지금 화면에 고화질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보이셔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하셔서 낚시를 진행을 하십니다, 보통. 근데 일반적인 가지 바늘 채비라고 하면은 보통 이 봉돌 밑에다가 줄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원줄 자체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하십니다. 원줄 자체에다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바늘을 하나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매듭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실 거예요, 보통.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가지바늘 채비가 봉돌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원줄에 부착을 시켜서 이렇게 가지바늘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가지바늘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인 가지바늘의 단점은 이 원줄에서부터 이 바늘 귀까지의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매듭을 하시게 되면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매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기가 먹이 활동을 통해서 먹이를 취해서 입걸림이 되었다 할지라도 물 밖에서 낚시에 임하시는 분들이 챔질을 통해서 고기를 걸어내는 랜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랜딩 과정에 여기 그 찌 스토퍼가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면서 원줄 자체에 이런 어떤 쇼크라든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낚시를 어느 정도 낚시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지바늘을 한두 번이라도 구사해 보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요런 가지바늘의 채비를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매번 낚시를 통해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요 목줄의 길이를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길게 했다가 이렇게 길게 해서 봉돌과 길이가 같아지면 안내병 채비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이렇게 짧은 식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줄이면서 이 원줄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원줄에 쇼크를 주지 않고 요 목줄의 길이를 자유롭게 변화를 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끝에 제 나름대로 고안해낸 채비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채비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앞전에 제 개인 방송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조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몰랐다, 처음 봤다 거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응용하는 채비는 나는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청태가 계속 끼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곡지에 출조를 많이 하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상태에서
계절이 이제 지남에 따라 나뭇잎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물 속에 침전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채비를 투척해서 낚시를 하다 보면 바늘에 이제 나뭇잎도 걸려 나오고 여러 가지 부유물이 많이 걸려 나와요. 그럴 때마다 거짓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입질이 없습니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건 문제가 뭐냐면 고기가 미끼를 보지를 못하고 먹이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바늘이 부유물 속에, 바늘이 감탕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자유롭게 채비 그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원줄에 데미지를 줄지 않는 그런 채비가 없을까, 좀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수년간 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채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미리 채비를 만들어 놨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미리 채비를 만들어 놨고,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지 채비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 풀어줘, 손만 풀어줘. 계산하는데.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이걸 카메라를 멀리 놔서 더 그래요. 가까이 놓고. 자, 기존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프리카라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민물 낚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 방의 시청자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채비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고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채비를 지금 보여드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원줄에 붙어있는 요 원줄부터 바늘 귀까지의 목줄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늘 목줄 자체가 원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항 자체를 이 봉돌에, 원래 바늘이 들어가는 봉돌에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 가지바늘 상태 내내 원리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뭐가 보여드릴 게 없나? 바늘이 잘 안 보여서 잠시만요. 자, 바늘이 잘 안 보이실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찌고물을 하나 걸어 놓을게요.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글루텐이 됐던 콘이 됐던 지렁이가 됐던 어떤 미끼를 사용하시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침력이 강한 미끼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원줄이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웬만하면 옥수수콘 한 알 아니면 지렁이 한 마리, 두 마리까지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죠. 미끼 자체는 바닥에서 지금 약 한 6전에서 7전, 7cm 정도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붕어가 먹이를 취하고, 먹이를 취하면 가져가는 입질이 나오면 이렇게 저항에 걸리다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서 실질적인 원줄의 저항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 낚시에서 목줄만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목줄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고기를 랜딩해서 꺼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재투척을 하고 싶다. 자, 이게 일반적인 카본 찌고무입니다. 카본 찌고무. 낚시도구점에서 한 1,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약 한 1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요거 아시나요? 요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밤낚시에 그 채비를 회수할 때 잘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님들이 좀 시력이 좋지 않은 조사님들이 쓰시는 줄보기입니다. 줄보기. 요게 케미를 꽂아서 라인이 회수되는 거를 손으로 이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건데, 요 줄보기에다가 요거를 카본 찍으면 이렇게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비는 내내 이렇게 똑같아져요. 이 상태에서 투척을 하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투척하실 때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카본 찍어물을 자세히 보세요. 이 봉돌로 가는 쪽은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봉돌로 가는 쪽은 폭이 좁습니다. 바늘로 가는 쪽은 폭이 넓어요.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결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어 넣되 얇은 면을 밀어 넣고 이 상태죠. 위에서 아래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채비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기가 입질을 어느 정도에서 가져가는 입질이 나와서 챔질을 통하면 입걸림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름을 진 게 앞전에 방송에서 보여드렸을 때 광천채비로 해라 해서, 이 채비는 민물 민대낚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채비, 광천채비라고 칭하겠습니다. 광천채비라고 칭하고, 지금 요거를 따로 뭐 제가 낚시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분명히 그냥 보시기만 해도 아,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줄보기가 요겁니다. 낚시 도구점에서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줄보기 요거고요. 그리고 자, 카본 찌고무 요겁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굳이 이제 바닥 낚시를 하다가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감탐이거나 뭐 청태나 이런 그런 바닥에 부유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 채비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보여드릴게요. 요걸 분리한 상태에서 요 봉돌 끝에서 위에 있는 이 스토퍼에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해서 바닥에서부터 채비를 띄울 수 있는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그거는 목줄의 길이를 더 길게 하면 뭐 많게는 30점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자유자재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요 목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스토퍼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하고 하실 텐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당기면 보이시죠? 그래서 목줄을 좀 짧게 하고 싶다, 바늘이 눕는 게 싫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짧아지죠? 짧아진 상태에서 원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부상해 있는 이런 채비가 됩니다. 반대로 목줄의 길이를 길게 조절을 하게 되면 봉돌 끝과 맞추게 되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안내병 채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대신 가져갈 때 챔질을 통하면 저항에 걸리지 않고 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우 잠깐만요, 어깨가 너무 아파. 요 채비만 하나만 있으면 일반적인 노지를 어느 곳에를 가셔도 바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붕어의 입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장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채비는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이 채비를 운영을 할 때 찌의 목수는 면목을 맞추고 어떠한 찌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챔질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을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붕어 낚시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 찌탑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찌의 목수가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갖고 계신 찌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한 목, 두 목, 세 목이라고 칭하고요. 이 광천채비를 운용하실 때에는 웬만하면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게 세 목을 이렇게 노출을 하시고 낚시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늘 자체가 바닥에서 위로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서 마치 그 옥내림의 입질처럼 옆으로 끌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입질이 보통 나옵니다. 일반 올림 바닥 낚시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멋있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입질이 나옵니다. 여기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한 템포 더 기다렸다가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찌가 옆으로 누우면서 쭉 가져간다고 해도 요 캠이 끝이 수면에 완전히 잠기거나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요런 그 찌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챔질을 하셔야 후킹 확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깔짝거리거나 그 작은 폭이 좁은 입질이 나왔을 때 챔질을 하시면 이걸림이 될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옥내림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노출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부력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셨는데, 그 봉돌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채비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따로 침력을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침력을 조절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바닥 낚시를 하시다가 제가 여기 이제 하이퍼 스냅꼬리 이렇게 달아놓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퍼 스냅꼬리를 통해서 봉돌을 따로 분리를 하고 이렇게 바닥 낚시를 하려면 이미 이제 바늘이 묶어져 있는, 기존에 바늘이 묶어져 있는 이런 채비를 운영을 하다가 바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일반적인 그 덧바늘 채비를 해야겠다 싶으면 봉돌만 바꿔서 하이퍼 스냅꼬리를 잠근 상태에서 바늘을 위에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가지바늘, 덧바늘 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붕어 낚시를 하시는 조사님들께 그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채비 설명은 그 광천채비, 목줄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원줄에 그 쇼크를 주지 않는 그런 채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통할게요. 아이고. 네, 다 했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소통을 그 채팅창을 안 보면서 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더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은데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방송 켰을 때 자꾸 안 터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보, 시원아, 집사람 졸고 있어요. 누구누구 오셨나? 자, 뽀메기 선배님. 다시 보기 4번 보셨어요? 아이고, BJ 품위님 보셨나요? 제가 그런 거를 부연 설명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영상을 소통을 안 한 상태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서, 목줄은 이 채비를 운용을 하시려면 목줄은 합사 라인은 안 됩니다. 모노필라멘트사나 아니면 카본사 이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라인은 모노필라멘트사입니다. 일반 목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모노필라멘트 라인의 달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이 줄잡이가 평소에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빼면 빠지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기본 바닥 낚시 채비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낚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 좋은 거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아우 잠깐만요. 이상하게 여기 왼쪽 뒤에가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다 찍었어? 다 했어요? 네. 그럼 한 번 더 찍어.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찍어? 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뭘. 알아듣는 다 알아듣는데. 푸미님이 이 채비 아셨어요? 나가셨나? 푸미님. BJ 푸미님도 낚시하시는 분이시죠? 소품 설명이 잘못돼 이거. 한 번 더 찍어. 소분 설명이 좀 별로예요? 전에는 제가 잘했는데, 아이씨. 오빠 지금 그리고 저번에 식빵할 때도 괜찮았는데 긴장해서 더 그런 것 같아. 지금 영상 찍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긴장돼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봐.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전에 거 영상을 올릴까 그냥? 제작하지 말고. 표정이 긴장하시면 나왔어요. 캐리 언니한테 배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리예요. 이러잖아. 아, 그리고 전 하지 말고 센치로 하래. 센치로요? 저는 목수가 전이래. 아, 그래요? 센치로? 센치로? 센치 마름? 아,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폴리스 선배님. 유튜브 영상.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만이 알고 있는 방법이기 그리고 때문에. 당신이 맨 처음에 다 완성된 걸 보여주잖아. 이게 완성된 채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해보래. 이게 완성된 채비도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요? 하느님이 있어 보여주셔서 내가 그걸 못 보여줘가지고 아까.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부침개 보고 전이라고 하는 거고. 부침개 보고 전이라고 하는 거, 여보, 그럼 잠깐만요. 나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해볼게요. 아, 나 얼굴 괜찮 잠깐만요. 1번 동전 파스 한번 붙여보세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깨가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D가요. 방제를 바꾸고 그럼. 아니야, 방제 바꿀 필요 없겠다. 여보, 카메라 돌려서 잠깐만 걱정해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나 빨간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어? 좀 빨간 거 아닌가 모르겠어.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불편해. 어? 아, 누워있다가 자꾸 쳐다본다고 뭐라고 하길래 고개 돌렸는데 졸았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죠? 보시니까. 손도 조심할 수 있는 거 있나요? 그거를 아까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만지다가 혹시나 터질까 싶어서 샤시 샤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면이구나. 이렇게 살짝 얼굴만 나오게. 치유는 안 해야 모르겠어요. 브릴리언트 빼야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소품 설명, 어느 줄잡이 이런 거. 어디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급 카보 찍어 뭐 이런 식으로 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누가 추천 눌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불 갖다가 거리 호피무늬. 야해서 안 됩니다. 호필은. 다시 한번 스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찍어도 보실 수 있겠어요? 어느 회사 부품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푸미님 낚시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아니 설명을 아빠 소품 설명 어느 줄잡이
어느 회사 부품이랑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하고 회사 써있지도 않은데 마데인 그리고 오빠 뒷배경 샤시 안 걸치게 상 이쪽으로 당겨주세요. 샷이 안 걸치게? 저쪽으로 가면 되지 그럼. 터질까봐 그래서 또. 안 터져. 씨. 그럼 다시 옮겨주세요. 카메라 놓고서 일단 이동 먼저 하세요. 아니요. 보려고 그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되나요? 잘 돼요? 김치냉장. 아이씨. 아 그렇게 오빠 그렇게 해도 오빠 좀 저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야. 해봐요.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밀면 되잖아 살짝. 여기로 당기라고? 네. 가방 다 옮겨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해줄게요. 가방만 옮기면 되잖아요. 일단 깔끔하게 나오게 해달라 이거잖아. 지저분하지 않게. 아 유튜브인데 뭐. 유튜브니까 당신 말대로 제일 많이 보는 거라면서. 잠깐만. 더 당겨? 아니 그래서 이 정도면 다 나올 것 같아요. 봐봐, 그래서 봐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샷이? 살짝 그럼 이렇게. 아씨. 나와. 그래도 나온다니까. 반드시 해봐. 아, 진짜 부조라고. 의지 같네. 그러니까 집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 집에서 애들이 다 못 움직이잖아요. 됐어. 이렇게 괜찮아요? 일로 벽으로 돌리라고. 근데 이 벽이 전기 콘센트가 있어요. 전기 콘센트.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게 날 것 같죠? 이렇게 됐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오면은 뭐, 오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아, 이거 채팅창 열어놓고 해야겠어.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어색해서. 이 채팅창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소야채 아십니까? 이거 카메라 줘요? 어허. 네. 안 됩니다. 해보세요. 다시. 이건 완성된 채비도입니다. 하고. 채비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금방 만드니까 저거 다 주세요. 생각한 대로 쉽지가 않아요. 동영이 어서와. 저는 진짜 아까 왔어요. 어서와. 동영이.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줘. 그냥. 깨끗이 여기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상 위에 있어야 돼요? 써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 그건 안 나가. 카메라에 어차피. 알겠어요. 여기 해주세요. 빼면 돼. 나오네. 처음에 같이 이렇게 보고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얀 점이 없어도 돼요. 목도 좀 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찌를 바꿀까? 이걸로 근데 이거 특정 회사가 나가는데. 알았어. 근데 이거를 자르질 못하잖아요. 방송을 껐다 킬 수도 없고. 어차피 이거 당신만 보고서 아이고 방송 힘들다 오늘. 아우. 야, 이거 영상 제작하는 거 쉽지가 않네. 아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요. 이 양반은 가만히 앉아있고 제가 다 움직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서 됐죠? 조금 돌려야 돼. 아니, 이렇게. 아니 그쪽 너무 많이 나와. 됐어. 살짝 됐습니다. 딱 좋아요. 아, 어렵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이게 업로드를 시키려면 구간 나눠서 넘어가요. 수저통.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방제를 바꿔야겠다. 쉽지가 않아요. 동영상은 쉽지가 않아요. 방제 채비. 와. 이거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지금 배경이 딱 좋은가요? 광찬님 위치하고.
인물이 안 좋으니까 가면을 씌울까? 어깨 아파. 아이고, 하이비. 제대로 하면, 스님, 제대로 하면 톡톡 나옵니다. 여기 정리 깨끗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됐어요. 잘 이만하면 잘 보이지 뭐. 얼마나 더 잘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채비 공유해 주는 것만 해도 이게 담배 하나 피고 오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오빠 나 앉아있어. 아니다. 당신 여기 앉아 있으면 되지. 소통 잠깐 해줘요.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물 한 잔. 오늘 다 죽었습니다. 오늘. 아이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이씨, 진짜 쉽지가 않네. 잠깐만. 딱 보일 수 있게. 나의 상이 치즈를 빼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준비할 걸 그랬나봐요. 뭐? 탑 잡고 검은 색깔 같은 거 잘 보이게. 제 잠바가 검정색인데, 앞치마?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해볼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네요. 왜 제가 더 바쁜 걸까요? 최고요, 하여간. 우리 카누님 최고요. 방송 보면서 그러겠다. 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라스님. 됐어요? 안 보인다고 까만 천개 같은 게 얘기하길래 갑자기 잠바 하다가 보니까 내 앞치마 검정색이길래 안 보인다고? 이게 이런 게 잘 안 보이시니까 그냥 보세요. 내가 넣을게. 방에 나오시면 어떡할래? 애 같아 막 이래. 이게 제가 따로 영상을 편집할 줄 몰라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영상을 잘라내고 이런 걸 편집을 할 줄 알아요. 잠깐만 더 당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신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애기예요. 각을 하고 우리. 이상한 소리. 방제를 바꿨는데 다들 자신 있나 보죠? 왜 이렇게 다 안 오십니까? 많이들 들어오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세비 아니에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마포 쌉세비 형님 오셨어? 네. 몰라. 유튜브 어차피 편하게 보시는 거 내가 전문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작권 보는데 깔끔해 보이는데 깨끗하게 나오나 봐 이제. 그래요? 깨끗해 보입니까 이제? 어깨 힘 좀 줘도 돼요 그럼? 나? 진짜. 그러면.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평소 방송 하던 대로 선생님 그 좀 읽어봐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줌해달라. 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줌은 이렇게 당겨. 제가 당겨줄게요. 당신이 당겨 되겠네.
맞습니다. 아니, 오빠 얼굴 안 나와도 된대. 저를 알려야죠, 스님님. 저를 알리기 위해서 방송하는 건데 그러시면 됩니까? 즐기입니다. 네. 좀 살 것 같아요. 말하니까. 죽을 뻔했어. 아까 쳐다봐도 뭐라 그러고. 실시간 녹화는 반드시 편집은 손이 붕어따라님. 편집은 손이 베가스? 이거를 붕어따라님 녹화를 떠서 제가 제 PC에 저장을 해서 잘라내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드시네, 선생님.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알았어, 조명이 지금 조명이 이쪽에 있어요. 얼굴은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턱선 이쁘게 나오나요? 자, 여러분 너무 길게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빨리 하고 하겠습니다. 음악이나 자막 폰트 저작권 조심하고. 음악 같은 건 안 넣을 겁니다. 말소리만 나가면 돼요. 잘라내기만 하면 돼요. 잘라내기만. 네. 아씨, 다 배웠는데. 자, 여러분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전천후, 채비는 광천채비로 정했습니다. 이름은 광천채비로 정했고, 제가 지금 채비를 만들어서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이 채비를 어디에서 절대 벤치마킹을 해온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제 스스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가 만들어낸 채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조금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이 오늘이 2017년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이고 제가 지금 낚시하는 이곳은 아직 녹조 현상이나 청태는 간헐적으로 걸려 나오는 곳이 있긴 한데 녹조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저처럼 노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한 장소가 아니라 자리를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낚시를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 도착을 해서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이렇게 대편성을 하시게 됩니다. 대편성을 하신 상태에서 채비를 투척을 했는데, 자, 일반적인 바닥 채비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채비가 되겠죠. 원봉돌 외바늘 바닥 채비입니다. 이런 채비가 이제 그런 압칙이나 채비에 투척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수면을 거쳐서 수중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이제 부유물이나 바닥에 감탕이거나 침전물이 많이 있거나 청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바늘에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침전물이 걸려서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지렁이를 깨던 새우를 깨던 콘을 깨던 떡밥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감탕 바닥이나 바닥이 이제 지저분한 데서는 미끼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함몰이 됩니다. 함몰이 되면 물 밖에 있는 낚시인은 주구장창 그냥 물속 상황은 모른 채 그냥 수면 밖에 나와 있는 찌만 쳐다보게 됩니다. 물속에 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바늘에 걸려 나오는 낚시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으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늘에 걸려 나오는 침전물을 통해서 바닥 상황이 어떻다는 걸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다 아시고. 근데 그 상황에서 보통 이제 가지바늘 채비를 하시게 되는데, 가지바늘 채비가 뭐냐 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토퍼를 하나나 두 개 정도 넣어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스토퍼에다가 다른 이제 부속품을 달아가지고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위아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늘 자체가 자, 요런 식으로 달리게 되겠죠. 지금 바늘이 잘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지바늘 채비는 바늘의 높낮이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바늘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목줄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절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늘이 원줄에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뭐 고기가 입질을 해서 입걸림이 돼서 랜딩을 해요. 근데 이 랜딩을 하는 순간에 전체적인 라인의 스트레스라든지 쇼크는 이 원줄의 측면으로 먹게 됩니다. 원래 그 낚시를 함에 있어서 이 라인 자체는 인장 강도는 요렇게 해서 반듯이 당겼을 때 줄이 갖고 있는 인장 강도를 최고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줄을 측면에서 당기게 되는 거죠. 줄을 측면에서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고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의 고기가 걸리게 되면 힘을 쓰는 과정에 이 그 스토퍼가 강제로 이렇게 밀리면서 원래 기존의 원줄에 쇼크가 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낚시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 가지 제 개인이 스스로 고안을 해낸 그런 채비입니다. 고안을 해낸 채비인데 이 채비를 제가 지금 말로써 설명드리면 조금 그렇고요. 제작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제작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진행을 빨리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노필라멘트 라인사에 바늘이 붕어 바늘 약 한 7호 정도 됩니다. 요게 지금 붕어 바늘 7호예요. 붕어 바늘 7호거든요. 7호 정도 되는 붕어 바늘, 묶음 바늘 이렇게 모노필라멘트사에 이렇게 묶음 바늘을 한 벌 정도 구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게 라인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전이라고 하지 말라고 센치라고 하라겠죠. 약 한 30전 정도, 30cm 되는 것 같아요. 이 라인 자체의 길이가. 요런 묶음, 게 기성바늘이죠. 기성바늘을 판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소품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라인에 맞는 그 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스토퍼 다 아시죠? 자, 이런 스토퍼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유동 홀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유동 홀더. 그러니까 유동 홀더가 뭐냐? 지금은 예전처럼 찌 날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유동촉이 되어 있는 유동 홀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낚시 도구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고급 카본 찌고무. 요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무시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찌고무, 이렇게 그 벌크 타입의 길게 나오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요게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호리병 상태여야 됩니다. 밑에는 폭이 좁고 위에는 폭이 넓어야 돼요. 밑에는 폭이 좁고 위에는 폭이 넓어야 됩니다. 네, 요런 거 하나 준비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묶음 바늘입니다. 모노필라멘트 라인 묶음 바늘, 그 목줄의 길이가 약 한 30cm 정도 돼요.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찌고무를 하나를 먼저 삽입을 합니다. 아우, 터져버렸다. 잠시만요. 이거 터져버렸어요. 천천히 잘 하세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나가 지금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이렇게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본 찌고물을 여기에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리병 모양이라고 이렇게 밑에는 폭이 좁고 위에는 폭이 넓습니다. 자, 이 폭이 넓은 부분이 바늘 쪽으로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폭이 넓은 부분이 바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폭이 넓은 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찌멈춘 고무라고도 하고 유동 홀더 스토퍼라고도 하죠. 찌멈춘 고무를 하나를 더 삽입을 합니다. 자.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바늘이 있는 쪽에 이 카본 찌고무가 들어가는데, 카본 찌고무가, 힘토끼님 모르면 조용히 보세요. 이 바늘 있는 쪽에 카본 찌고무가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호리병 모양인데, 폭이 좁은 쪽이 아니라, 폭이 넓은 쪽이 바늘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요렇게 하면 1차적으로 목줄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바늘 채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스토퍼를 이게 원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토퍼를 이렇게 삽입을 해 놓으시죠. 근데 이 채비는 스토퍼가 반드시 2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스토퍼가 반드시 2개가 더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스토퍼 하나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토퍼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원줄이에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그 부속품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 회사 이름이 안 써 있어요. 회사 이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회사 이름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밤 줄잡이. 여기 보시면 모양, 요 단면 모양 잘 보이시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단면 모양. 자, 그게 지금 보여드린 게 꺼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1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토퍼가 반드시 2개가 필요하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요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서 얼굴에 비치니까.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쪽 홈에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플라스틱의 성형 자체가 열려 있어서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 줄잡이 자체를 미리 원줄에 넣어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게 뭐냐? 여기 지금 체결하는 걸 잘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원줄을 이렇게 가운데로 요런 식으로 해서 자, 네, 줄잡이 맞습니다. 줄잡이 요렇게 체결이 됩니다. 요렇게 체결이 되는데 요게 그냥 내비두면 바로 그 라인에서 빠지게 돼요. 라인을 뭐 4호나 5호 정도 쓰시면 조금 덜 빠지는데 3호나 2호 정도는 라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거를 막고 그리고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착한 상태에서 스토퍼를 조절을 해서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고화질로 방송을 해야 잘 보일 텐데 죄송해요. 고화질로 하니까 버퍼가 생겨서 요런 식으로 부착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탈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이 뒤로 손으로 이렇게 밀지 않는 한 이탈이 안 돼요. 요렇게 하고 쓰지 않을 때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 요것만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빼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비를 다시 써야겠다면 여기다가 원줄에다가 그냥 눌러서 부착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줄에다 밀어서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그 원줄에 이 그 광천 채비를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 원줄에는
장치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줄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봉돌에 체결하는 겁니다. 봉돌, 원래 봉돌. 여기다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성된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얘 왜 이렇게 속 속여 오늘따라.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에 다 안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봉돌에 이렇게 지금 매듭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아까 보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강조한 부분이 있죠. 카본 찌고무가 호리병 모양으로 됐는데 넓은 부분이 반드시 바늘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요거 금방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에다가 줄잡이에다가 카본 찌고무를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는데 왜 여기 두꺼운 부분을 위로 가게 했는지 요거를 체결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얇은 쪽을 밀어 넣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그 호리병 모양으로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죠.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강하게 체결을 해줍니다. 자, 목줄 라인은 그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왜 카본사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어디 갔냐? 왜 카본이나 모노필라멘트사의 그 라인을 사용해야 되냐면요. 일반적인 그런 합사 라인은 줄이 이렇게 반듯이 서지를 못해요. 웬만한 상태에서는. 그리고 밑으로 그 물을 먹으면 밑으로 처진 상태에서 원줄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이 채비가 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거기서 없어져 버려요. 운용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모노필라멘트 라인에 낚시 라인이나 아니면 카본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반듯이 서 있거든요. 자, 완성된 채비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면 다 안 나가네. 조금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요런 상태로 채비가 되는 겁니다. 요런 상태로 물속에 수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채비를 고안을 하게 됐냐면 기존에 있던 가지바늘 채비는 원줄에서 높낮이만 조절하지 목줄의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목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원줄에서부터 목줄이 뻗어나가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길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길어지겠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늘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난 이거는 싫고 바늘을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다시 분리를 해서 자, 스토퍼를 조절해서 목줄의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체결을 하면 모양이 달라지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요 바늘 끄다고 봉돌하고 길이가 같아졌습니다.